안녕하십니까. 발명을 특허로, 특허를 사업으로 라는 모토로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변리사 기기기술사 임세영입니다. 저는 현재 특허법인 대한의 대표 변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특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요. 기기기술사로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발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품화되고 판매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문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과 좋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특허 출원을 하시면 특허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특허 거절 결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허 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 이게 정말 끝이구나, 내 특허는 거절됐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에서는 특허 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여러 절차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허 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특허 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특허 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 이게 끝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특허 거절 결정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거절 결정에 대한 대응 방법은요, 4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 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 청구 범위를 보정해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특허 거절 결정에 대해서 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 분할 출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4번째로 실용신안으로 변경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절차들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출원 절차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특허 출원을 하시게 되면 먼저 특허청에서 방식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특허 분류기호, IPC 분류기호라고 해서 특허 분류기호를 부여를 하고요. 특허 출원한 발명에 대해서 심사 청구한 건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사 청구를 안 하면 심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사 청구를 한 건에 대해서만 심사를 시작을 하고요. 거절 이유가 없을 경우에 특허 결정서를 발송을 하고, 거절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거절 이유를 통지합니다. 의견 제출 통지서라는 서류를 이제 출원인한테 보내는 거죠.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했을 경우에는 변리사한테 의견 제출 통지서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 제출 통지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출 통지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 통지서라는 서류명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출원인과 대리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발명자에 대한 인적사항도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근데 제가 정보 보호를 위해서 출원인에 대한 인적사항과 발명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이제 지웠습니다. 출원번호, 출원한 일자, 발명의 명칭이 기재가 되고요. 요 아래 이제 중요한 내용이 심사 결과로 기재가 되는데, 거절 이유가 되는 관련 법조항이 기재가 되고요. 그러니까 요 특허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 29조 2항을 근거로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발송을 한 거죠. 그리고 왼쪽에 청구항 전항이라고 기재된 거는요,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7개항, 청구항이 7개항이었거든요. 근데 29조 2항을 근거로 7개항 전항을 거절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출원의 청구 범위, 청구항 전항이 기재된 발명은 아래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29조 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기재된 거죠. 그래서 인용 발명 1, 2, 3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인용 발명 1, 2, 3에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이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발명은 특허로 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의견 제출 통지서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의견 제출 통지서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면서, 여러분들이 변리사를 통해서 출원했을 경우에는 변리사한테 보내주면서 이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절된다고 미리 거절 이유를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을 하죠. 거절 이유 동지가 정말 부당하다 했을 경우에는 의견서만 제출을 하는 거고요. 거절 이유 동지가 적당하다, 정당한 거절 이유 지적이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청구 범위를 뭐 감축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하는 보정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사관은 의견서와 보정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의견서와 보정서를 다시 심사를 해서 거절 이유가 해소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특허 결정을 주고요.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절 결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거절 결정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원인에 대한 인적 정보가 있고요. 출원번호와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허가 이제 7항이었잖아요. 1항에서부터 7항까지. 근데 저희가 이 특허에 대해서 보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청구항이 1항부터 1, 2, 3, 4, 5, 6, 7항이었는데 이 중에서 몇 항을 삭제를 하고 뭐 합치는 과정을 거쳐서 1항, 2항, 4항만 남게 된 겁니다. 근데 심사관이 다시 이 특허를 심사를 해서 29조 2항의 거절 이유, 그러니까 심사관이 원래 지적한 거절 이유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허 거절 결정서를 발송하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이 특허는 결국 이제 다시 이 특허는 분할 출원인가 과정을 거쳐서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을 해서요. 특허 결정을 받은 특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특허의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유 결정을 받은 거죠. 요 좀 전에 보여드린 특허는 재심사도 신청을 했었고요. 다시 이제 분할 출원을 거쳐서 특허 등록이 된 건입니다. 어쨌든 이 거절 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 굉장히 이제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어요. 아, 거절 결정을 받았으니까 내 특허는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 밑에 절차도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특허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특허 제도상 허용되는 모든 절차를 이용해서 끝까지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대응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특허를 받는 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시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 특허 제도상 허용되는 절차가 뭔지, 특허 제도상 허용되는 절차를 이용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재심사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견 제시동서를 받고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했고, 다시 이제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허 거절 결정을 받은 거죠. 이때 이제 낙담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 리뷰를 해서, 그러니까 변리사가 리뷰를 하겠죠. 그래서 특허 청구 범위를 보정하고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관이 이제 재심사를 해서 거절 이유가 해소되면 특허 결정을 주고, 재심사가 해소되지 않으면 다시 거절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절 결정에 대해서, 첫 번째 거절 결정에 대해서 청구 범위를 보정하고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요, 이제 가장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거절 결정을 한 심사관이 다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요. 비용도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특허청에 내는 관람료랑 대리인 수수료를 합쳐서 30만원 내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이때는 청구 범위 보정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했잖아요, 한번. 그러니까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한 것보다 이제 청구 범위 감축, 그러니까 권리 범위를 축소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좀 불리한 점이죠. 그래서 이제 요 보정에서 재심사를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비용도 저렴한 편이고, 근데 청구 범위 이제 감축이 좀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 결정에 대한 첫 번째 대응 방법은 청구 범위 감축 보정을 해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요 중간의 절차들을 다 생략하고 바로 그냥 요 심판원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근데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면요, 요 재심사를 청구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심판원에 가서 설명도 해야 되고 서류 보내는 양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제 심판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심판 진행의 경우에는 이 절차에 따라서 심판에서 이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잖아요. 이제 지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때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 이 중간에 제가 기재해 놓은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죠? 보정 재심사 청구하는 거라든지 분할 출원이라든지 하는 것보다 이 절차를 다 해보고 정말 끝까지 안 될 경우에 불복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대응 방법으로는요, 분할 출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출원은요, 첫 번째 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도 분할 출원을 할 수가 있고, 보정 재심사 청구를 해서, 그죠? 재심사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심사관이 거절 결정할 수 있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 분할 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출원을 하게 되면 처음에 요 출원 절차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방식 심사도 다시 하고, 요 분할 출원에 대해서 공개도 다시 하고요. 그리고 분할 출원에 대해서 심사 청구를 해야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심사 청구, 분할 출원에 대해서 심사 청구를 하면 심사관이 다시 심사 착수를 하고요. 다시 처음부터 심사를 해서 거절 이유 통지를 하게 되고, 뭐 의견지청서도 발송을 하겠죠. 이제 거절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특허 결정을 하는데, 이때 거절 결정을 한 걸 분할 출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의견지청서가 한번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 다시 이제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거절 결정을 받은 후에 이제 보정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 범위를 감축하는 보정을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분할 출원을 해서 이제 의견지청서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할 때는요, 이 청구 범위 감축에 한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보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출원서에 기재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보정이 가능하고요. 처음부터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심사 절차가 이제 심사 절차도 다시 진행되고, 따라서 출원 비용이나 심사 청구비가 중복으로 든다는 이제 단점도 있죠. 근데 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정이나 재심사 청구와 마찬가지로 비용이 그래서 심판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이 뭐냐면, 분할 출원을 진행을 한다고 해서 요 원래 이제 거절 결정을 통해서 보정 재심사 청구하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정 재심사 청구도 할 수 있고 분할 출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씀이냐면, 분할 출원을 해놓고 보정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특허 다 했을 경우에는 이 보정 재심사 청구했을 때 거절 결정이 되고 다시 이제 불복 심판 청구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중요한 이제 특허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분할 출원을 형식적으로라도 해놓고 이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분할 출원은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 분할 출원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 분할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출원을 그럼 두 번 다 할 수 있냐? 두 번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특허라고 생각될 때는요, 특히 두 번째 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 불복 심판 청구로 가는 단계에서 이제 심판 청구 전에 반드시 분할 출원을 하고 심판 청구를 갈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분할 출원을 함으로써 요 심사 단계를 한 번 더 거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요때 이제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용발명이랑 좀 전에 의견제시통서에서 보여드린 인용발명이랑 차이점을 요때 한번 리뷰를 할 때는 발견을 못했는데, 요때 이제 그 분할 출원을 해서 심사 청구 요 의견제시통서를 받았을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할 때, 아, 이 차이점이 하나 더 있었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특허인 경우에는 분할 출원을 할 것을, 특히 두 번째 거절 결정을 받아서 심판 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분할 출원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실용신안으로의 변경 출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심사 단계를 거쳐서 첫 번째 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 실용신안으로 이제 변경 출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용신안은 처음부터 다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요 특허 절차인데 실용신안 절차도 요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용신안에 대해서도 이제 공개가 되고 심사 청구를 해야지 심사 착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용신안으로 처음부터 다시 진행이 되고 심사 절차도 이제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출원 심사 청구비가 이제 중복 지출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요때 보정이랑 다르게, 그러니까 보정 재심사의 보정 범위랑 다르게 자유롭게 보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허보다는 실무상 차이점은 별로 못 느끼는데요. 특허보다는 아무래도 심사관 입장에서 실용신안은 좀 등록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등록 가능성은 좀 높아질 수 있는데, 실용신안으로 이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권리 기간이 짧아지죠. 특허는 20년인데 실용은 이제 10년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그 단점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허 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 이제 실용신안으로 변경 출원도 한번 대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특허 거절 결정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요, 4가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 특허 거절 결정에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는요, 보정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이제 불복 심판을 청구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때도 분할 출원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분할 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특허라고 생각될 때는 반드시 분할 출원 절차를 거쳐서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이제 이게 실용의료로라도 이제 등록을 받아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 실용신안으로 변경 출원도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허 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 특허법에서, 실용신안법에서 허용하는 특허 거절 결정에 대한 대응 방법 4가지와 그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특허 거절 결정되어도 이게 끝이 아니다. 특허 제도상 허용되는 절차를 이용해서 끝까지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이제 영상을 마련해서 정말로 거절 결정을 됐을 때 재심사를 청구한다든지 분할 출원을 거쳐서 다시 출원해서 이제 진행함으로 해서 특허받은 실제 사례에 대해서 예시적으로 영상을 마련해서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과 관련돼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